자, 그 다음에 생산비가 있고요. 보장 생산비가 있습니다. 생산비가 있고 보장 생산비. 자, 여러분들은 손해평가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죠? 결론은 뭐예요? 나는 뭐 하기 위해서? 손해평가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합격. 근데 여러분들한테 주변에 이 손해평가사를 여러분이 어때요? 도전하게 된 어떤 계기가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주변에 지인분이 합격해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어떤 뭐예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죠? 이런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손해평가 자격증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미 어때요? 일단 여기에 뭐 한 거예요? 어쨌든 누구의 소개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알았던 여러분 지금 뭘 하게 됐냐면 이미 어때요? 도전하신 거예요. 그럼 도전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불합격하기 위해서 도전한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뭐예요? 나는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신념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의 목표는 오직 뭐예요? 합격이에요. 아,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나 정말 너무 어렵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계속 이렇게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예요? 저기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나는 오직 내 머리는 목표가 뭐예요? 합격이에요. 나는 분명히 합격할 거야. 분명히 합격할 거야. 나는 반드시 합격자 이름 속에 내가 있을 거야. 라는 이런 강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해버릴 거야. 내가 이미 도전했어. 나는 분명히 그 명단에 내가 있을 거야. 이런 강한 신념이 있어야지 내가 거기를 향해서 열심히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왜? 합격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원하면. 알죠?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그 앞면에다가 뭐 하게 되면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간절히 원하면 결국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내가 괜히 했나? 이런 마음 가짐을 자체가 여러분을 뒤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공부를 하셔요. 그러면 어려운 것도 어느 날 계속 여러분이 책을 보고 다시 어때요? 또 공부하고 복습하다 보면 결국에는 언제 저도 모르게 다 어때요? 마스터가 돼 있어. 정말 그래요. 지금 그리고 굉장히 지금 여러분이 빨리 스타트 하신 겁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나는 뭐다. 무조건 합격해.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어. 하나하나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자주 읽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세요. 반복이에요. 반복. 절대 어렵지 않아. 이해는.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리를. 왜? 결국에는 계약자한테 뭐 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어떤 조사를 하는가 이런 조사 방법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해주시면 쉬워요. 이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자, 마늘도 제가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해. 방금 그랬잖아요. 이 정도 농지에서 몇 킬로그램이 40킬로그램이 수확이 될 거라고 해서 난 보험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발생을 해서 몇 킬로밖에 수확이 되지 않았어요. 7,000킬로밖에 수확이 되지 않았어. 몇 킬로가 줄은 거야? 3,000킬로 줄었어. 이 3,000킬로는 결국에는 뭐가 수확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조사 방법에 있어서 이 7,000킬로를 갖다가 어때요? 우리가 수확을 해서 조사를 해본단 말이에요. 표본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고추 아시죠? 고추 맨 처음에 정식을 했어. 이게 심었어. 근데 이 고추가 계속 자라죠. 그럼 계속 고추가 자랍니다. 계속 꽃이 피고 계속 자라요. 그럼 이때 여러분 고추는 우리가 한 번 수확하지 않아요. 고추는 막 7번, 8번 수확을 합니다. 그죠? 보통 고추가 언제부터? 한 7월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요? 10월 한 30일까지도 우리는 고추를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고추가. 그러면 얘는 한 번에 있어요. 한 번에 이 고추가 죽을 때까지 수확이 얼마 됐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수확량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뭘로 이 고추를 수확하기까지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갖다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산비라고 해요. 그럼 이런 고추 이런 품목들은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추는 우리가 맨 처음에 뭐 하는 거예요? 즉 씨앗을 구입을 하고 또 농지에 로타리를 치고 또 두둑을 만들고 또 멀칭을 하고 이런 맨 처음에 뭐 하는 과정부터 들어가냐면 준비를 합니다. 준비. 또 고추는 우리가 육묘를 길러서 나중에 고추는 옮겨 심어요. 옮겨 심는 걸 갖다 우리는 정식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확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수확 개시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수확 종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럼 방금 제가 고추를 준비할 때부터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이 준비할 때 들어가는 이 돈을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준비기 생산비라고 해요. 준비할 때 들어간 돈. 그죠? 그리고 자, 정식하고 나서 수확하기 전까지 이때도 막 우리가 거름 주고 농약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때는 고추가 뭐 하는 기간이냐면 고추가 자라는 기간이에요. 이때는 생장 기간이에요. 이때는 무슨 기간이라고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생장할 때도 우리가 돈이 들어가죠. 그럼 이때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영어를 생장기 생산비라고 표현합니다. 자, 드디어 수확을 개시를 했습니다. 자, 이 기간은 수확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확기 때도 농약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확기 때 들어간 돈을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확기 생산비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 준비기 생산비 플러스 생장기 생산비 플러스 이 수확기 생산비 이 세 개를 합친 돈이 결론은 뭐가 되냐면 전체 생산비가 되는 거예요. 전체 생산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추를 수확을 할 때는 어때요? 수확을 할 때는 우리가 방금처럼 비용도 들어가지만 비용도 들어가지만 어떤 것도 들어오는 거예요? 돈도 들어오죠. 고추를 어때요? 판매하잖아요. 즉 수입도 생겨. 그래서 이 수확기 때는 지출, 즉 비용도 들어가지만 반대로 뭐예요? 고추 우리 판매금, 수익도 들어와. 해서 이 보험회사에서는 이 수확기 때 들어간 생산비는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아요. 그럼 결론은 보험회사에는 이 돈, 이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만 뭐 하겠다?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 해서 이 두 가지 돈을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장 생산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보장 생산비는 두 가지, 즉 준비기 생산비와 플러스 생장기 생산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장 생산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이 보장 생산비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 전체 생산비에서 뭘 뺀 거예요? 수확기 생산비를 뺀 게 바로 보장 생산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또 다른 말로 여기 전체 생산비에서 뭘 뺀 거다? 수확기 생산비를 뺀 거라고 같은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뭐만 가입한다고요? 이 보장 생산비만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즉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준다고 그래서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장 생산비라는 용어를 쓰는 거라고. 보장 생산비는 준비기 생산비 플러스 생장기 생산비. 그 다음에 보장 생산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뺀 것하고 똑같은 거. 자, 우리는 여기에 재배 기간별로 준비기, 생장기, 수확기가 있는데 자, 이때 이 들어간 전체 돈을 생산비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럼 이 생산비라는 것은 준비기 생산비, 수확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수확기 생산비는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결론은 뭐하고? 준비기하고 생장기 생산비만 보험회사에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제일 하단에 9페이지에서 자, 생산비 용어 있어요. 그럼 생산비에서 작물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재화나 용액의 가치로 자, 우리 씨앗,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영농 광열비, 수리비. 여기서 말하는 이 수리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수리비는 물이에요, 물. 자, 우리가 물을 구입해서 쓸 수 있잖아요. 물. 뭐 수선하는 이 돈이 아니에요. 수리비, 기타 재료비, 소농구비.
여기서 이 소농구 있죠. 농기계예요, 농기계. 소농구. 농기계는 농기인데 뭐야? 우리 작은 것들. 우리가 농기계 중에서 작은 애들. 뭐 호미라든가 있잖아요. 호미. 그죠? 뭐 낫.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잖아요. 크기가. 이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농구라고 그래요. 소농구. 그럼 애들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돈이잖아요. 소농구비. 그 다음에 대농구. 대농구. 자, 대농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뭐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비싸잖아. 막 1억이 하잖아요. 콤바인. 그럼 이 콤바인은 만약 콤바인을 갖다가 이 콤바인을 갖다가 1억 구입을 했어. 그럼 내가 이 1억을 갖다가 한 해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비용 처리 다 안 하죠. 그럼 얘를 갖다가 나는 몇 년으로 10년 동안 내가 분할해서 얘를 갖다가 비용 처리할 거야. 그러면 내가 감가상각하겠죠. 이 돈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농구 상각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영농시설, 창고를 지었다든가 이런 거 영농시설 상각비. 그 다음에 수선비, 이게가 바로 수선비야. 기계를 수선했다. 그 수리비라는 것은 물이잖아요. 근데 기계를 수선했다 그러면 걔가 바로 수선비예요. 그 다음에 기타 요금, 그 다음에 창고를 임차를 했다. 또는 영농비, 고용노동비, 인건비요, 자가노동비. 그 다음에 돈 들어가죠, 결론은. 내 돈을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더 자본 용역비, 고정자본 용역비. 자,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자본 용역비. 이런 모든 돈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산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보장 생산비 가보시면 생산비에서 수확기에 발생되는 생산비를 차감한 값. 결론 뭐예요? 생산비 마이너스 수확기 생산비는 뭐가 된다? 보장 생산비. 그런 개념. 그다음에 가입 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1kg당 가격을 가입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결론은 뭐예요? 이 농지에 대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결론은 이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보험 가입 금액은 내가 보험에 얼마 가입할 거야 이 말이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식이래요. 너 몇 킬로그램 보험에 가입할 거야? 그럼 1kg의 가격이 얼마야? 가격을 곱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해요. 10,000kg 보험에 가입할 거야. 1kg에 2,000원이야. 그러면 결론은 보험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가입 수확량은 우리가 맨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너 몇 킬로그램 보험 가입할 거야 이거잖아요. 방금처럼 마늘 농지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하려. 그럼 여기에서 몇 킬로그램 보험 가입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 농지에서 수확이 되는 걸 갖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입 수확량은 뭘로 결정을 하게 되냐면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우리 방금 10,000킬로 수확이 될 거야. 그 10,000킬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약자가 나 보험료 비싸. 그래서 나는 50%만 가입할 거야. 아니면 나 100% 다 가입할 거야. 이런 거 다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사과비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올해 우리 가수원에 10,000킬로가 달릴 거야 라고 예상했다고 있죠. 그 10,000킬로가 달릴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영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평년 착과량이라고 했죠. 그럼 이 평년 착과량이 방금 제가 10,000킬로라고 그랬어? 그럼 이 10,000킬로를 다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 사과비 단감 떫은감.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내용 있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내용.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결론은 어디서 보험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냐면 결론 언제요? 다 각각의 그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영어 시간에는 나중에 영어 시간에는 세부적인 내용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는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그 품목별로 다 할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영어가 오늘 처음 들으셨잖아요. 평년 수확량이다. 평년 착과량이다. 또는 기준 수확량이다. 또는 가입 가격이다. 가입 가중이다. 또는 뭐예요? 지금 미보상 감수량이다. 평년 결과모지다. 이런 용어를 지금 처음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애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막 나오는 것을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평년 착과량, 가입 수확량, 기준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평년 결과 모지수. 일단은 여기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이렇게 계속 한번 읊어보세요.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량, 평년 착과량. 그래가지고 이 애들은 결론은 다 뭐다? 예상이야, 예상. 올해
사과가 몇 킬로그램이 열릴 거야라고, 달릴 거야라고 예상한 수확량을 우리는 평년 작가량이라고 표현해요. 자, 포도 농지에서, 포도 과수원에서 올해 우리 집의 포도가 몇 킬로그램이 수확이 될 거라고 예상한 수확량을 우린 뭐라고 표현한다? 평년 수확량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표준치, 그 지역의 표준치를 우리는 표준 수확량이라고 표현해요. 보상하지 않는 감수량을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킬로그램당 무게를 갖다가 가입 가중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 가격이 있는데 얘는 킬로그램당 금액을 표현해. 그래서 가입 가격이라는 용어.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입에서 자꾸 이렇게 읊어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런 용어들이 친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자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이렇게 기초 영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서 차분차분 계속 읽고 반복하고 그런 시간으로 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